인류의 역사 과정을 보면 그냥 그게 이 살아온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연대라는. 사람은 그냥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실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해온 역사 속에 있는 동물하고 인간하고 그 차별점이, 저는 그런 이성적 사고가 연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공기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 다 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들이 깨어나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요. 뭐 부르주아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연대 없이 그런 건 존재한 적이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하는 거 보고 저도 너무 낯간지러워서 오늘 이제 연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대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가 앞에서 했지만 연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뭐 우리한테 놀라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연대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강의 들으신다고 조금만 참으시면 조국 교수님이 강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가, 굉장히 이제 좀 염세적이고 회의론적이고 좀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좋지만 우리가 이대로라면 못 벗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쓴 책이 한 4권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지만 워낙 우리는 책을 안 읽으니까 아주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유명한 강연자들이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강연 의뢰를 받고 그 목록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오늘까지 네가 여기 왜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제가 이제 여러 강연자들 중에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되는,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 그렇죠? 내일 만약에 리처드 도킨스가 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진화생물학자고요, 그러면 제 책은 뭐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되게 우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잘 모르시니까 뭐 저에 대한 소개를 한다기보다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에 접근을 하겠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제 소개를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 비평 그런 책들을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일화를 말씀드릴 터인데, 그거를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이 앞 강연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아름답고 우리가 되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끝나면 굉장히 불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작정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2 일화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면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차 면접까지 가는 고강도의 면접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3명이 남아서 이제 서류 봉투를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책이 한 권 들어있고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3명이 이제 그 책을 돌려서 보고 그 지문에 따라서 30분 후에 각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그 지문에 따라서. 근데 3명이 이제 딱 서류 봉투를 이렇게 여니까 제가 쓴 책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진격의 대학교라는 책인데 부제가 이제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이라는 책이에요. 절대로 그런 책 읽으면서는 면접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그 직전 학기에 저를 만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책을 강제로 구입하고 강제로 독후감을 쓴 거였어요. 남들은 30분 동안 그 책 내용 파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친구는 나 덕택에 그 책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또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대학생들 인문학 취업 안 된다고 싫어하고 정치학, 사회학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무시한다. 그래서 수업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근데 제가 항상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 강의에서 들은 반대로만 이야기하면 사회생활 되게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책도 다 읽었고, 그다음에 저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만 면접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다면서 제게 이제 감사 메일을 이제 보내온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친구가 5년 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사내 교육을 담당하는 그 팀의 막내로 있었어요. 팀장이 강사 좀 추천해와라. 우리 강사 풀이 이제 좀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에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주니까 팀장이 처음에 모르니까 한 2, 3일 있다가 읽고 와가지고 굉장히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웃으면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는 거죠. 사회생활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했어요. 약간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채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기업에 입사를 할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에 절대 적어서는 안 될 책들 중에 내 책이 항상 있고, 그다음에 긍정과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너무나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우울한 세상인데 이 강의를 들으면 2시간 만에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재주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불평, 불만, 투덜이가 아니라, 저는 암울한 세상을 암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진짜 긍정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구석이 많은데 굉장히 작은 어떤 희망에 집중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한 현실 부정, 물론 저라는 것은 사회학에 기반을 해서 세상을 보게 될 경우에 굉장히 현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기만적인 어떤 행동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우리가 더 좋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황망한 마음이 어딘가 든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을 기가 막히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뭔가 저의 뭐 색깔, 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봅시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거 뭐 별로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다음 코너가 조국 교수님이니까 나의 역할은 시간을 지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되게 심플하게 접근을 할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각자 도생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름부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어부터가 몸을 좀 불편하게 하죠. 뭔가 까칠해 보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뭔가 좀 되게 비공동체스럽고 이기적이고, 그 반대편에는 연대가 있고 그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물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과학적으로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인이라면, 시민이라면 그 경쟁이 과연 필요한지, 공정한지, 정당한지를 늘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경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그 경쟁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 사회에 얼마나 행복을 증량시켜 주느냐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나 그런 거 던지다가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그 경쟁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그 자체가 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졌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막 각자 도생할수록 막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정신이 막 하늘을 찌르고 차별이 없고 혐오하지 않고 그러면 각자 도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교육이 만약에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다 선행학습을 다 하죠. 근데 선행학습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그러면 선행학습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학자들이 5살, 4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하는 거는 아동학대다. 근데 그렇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니까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 헬조선이 웬 말이야 막.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 현실이 과연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평범하게 사는 평균치만 올라가 버린 거죠. 평범하게 사는 평균치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불안하고 영어를 잘해도 불안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어쩔 수 없다면서 각자 도생을 선택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얼마나 소중하냐, 연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연대를 무시했을 때 그 피폐한 어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사회는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두 지점에서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을 선택한 우리의 결과물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결과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자 도생에 대해서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질풍노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바람이 대단한 바람과 대단한 돌풍이 뭐죠? 하여튼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다. 너 질풍노도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두 버전으로 보통 설명을 하죠. 하나는 본인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이 너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이제 허용되는 방식, 통용되는 방식에서 우리가 세상하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이제 저돌적으로 혹은 너무 지나친 생각,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질풍노도스럽다라고도 보통 말을 하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과한 행동. 그리고 그 반대쪽의 과한 행동도 이 질풍노도를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질풍노도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한없이 내가 위축되는 거죠. 한없이 내가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립되고 그러니까 전자는 뭔가 너무 과잉된 것이고 후자는 마이너스적으로 너무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오늘 각자 도생의 삶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0대 이제 초중반쯤에서 등장하는 어떤 생애 주기별 반응이라고 보통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이 10대 중반쯤 되면 요이 땅 하면서 나 질풍노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인류가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 10대 중반쯤 되는 시기부터 세상의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변해가지고 질풍노도로 변하는 게 아니라 10대에서 20대로 가는 그 사이에 어른이 좀 더 가까이 올수록 불안해지고 공포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대일 때는, 그러니까 10대 이전의 시절에는 굉장히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10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0대, 지금의 1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부모님의 보살핌을 많이 받고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뭐라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꿈도 굉장히 판타지스럽죠. 저는 이제 10대 이전에는 꿈이 무슨 공룡 뭐 이런 거였거든요. 울트라맨.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꿈이 판타지니까 별다른 이렇게 혼낼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10대가 접어들면 판타지란 걸 알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20대가 다가오면서 원래 가졌던 꿈들을 기각시키고 굉장히 현실적인 꿈들을 내가 찾아가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꿈은 반드시 현실적인 훈련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룡은 뭐 어떻게 될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뭐 공룡이 되기 위해서 너가 그럴 수 있겠어? 맞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공룡이 되기에 적합한 학과는 이과야 문과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에 대해서 세상에 간섭이 없어요. 판타지를 가질 때는. 그러나 10대를 접어들게 되면 어른의 이제 어드바이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조언들은 사실상 다 협박이죠. 이거 해라. 너 그거 하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뭐 될래? 그러니까 내가 10대 중반쯤 어른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굉장하게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협박이 난무할수록 나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용돌이 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예민함, 까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춘기식의 질풍노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것은 20대가 쭉 접어 들어가면 그 질풍노도를 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꿈이 가시화가 되고 현실적인 꿈을 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대 때는 내가 불안하지만 20, 30대로 접어가면서 평범한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10대일 때 질풍노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온 거였죠. 이렇게 어릴 때는 마음껏 놀다가 10대일 때 막 마음을 좀 앓다가 20대, 30대가 되면서 슬슬 이제 현실하고 자신의 간격을 좁혀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특히 한국에서 오늘날 그 패턴이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10대 이전에 보장되었던 뭔가 판타지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판타지스러우니까 외부의 간섭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자유로워. 그것도 다 깨졌고 그 다음에 20대가 넘어가면서 내가 뭔가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요즘 누가 20대일 때 현실에 적응합니까? 30대, 40대가 되어도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런 시대를 모두가 사춘기인 사회라고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 다 사춘기병 걸렸다, 다 중2병 걸렸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사춘기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뭐 경쟁이 너무 많아졌고 빨라졌으니까 5살도 현실의 장벽을